고통을 치료해주는 것뿐인데 그 방법이 죽음뿐이라면 그런 치료를 해주고 싶어요. MBC의 금토 드라마죠. 이보영, 이민기 주연의 메리킬즈 피플인데요. 이 작품은 캐나다의 동명의 드라마가 원작입니다. 오늘은 원작 스토리를 기반으로 결말까지 스토리를 요약해보았습니다. 스포가 있는 영상입니다. 그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정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베테랑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프로페셔널한 그녀의 모습 뒤에는 희귀병에 걸린 어머니의 살자를 도왔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숨겨져 있었죠. 소정은 이러한 죄책감을 극복하고자 의사들이 기피하는 응급의학과에 지망했었고, 의사 우소정은 생사의 경계에 선 환자를 구하기 위해 거의 광적으로,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에서 소정은 췌장암 말기로 고통받는 노인을 위해 의식을 치르듯 약물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사실 특정 환자들을 선별해 비밀리에 안락사를 제공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생활을 했던 것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소정은 정해진 결말 앞에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젊은 말기 암 환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의 신념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는 연명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치료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소정은 특정 환자들을 선별해 비밀리에 안락사를 제공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락사를 돕던 소정의 동료 최대현과 평소처럼 어느 노인의 안락사를 시키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완벽해 보였던 그녀가 바랬던 평화로운 죽음의 환상은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약효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면서 환자는 끔찍한 경련과 함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정적은 깨지고 고상한 의식은 추악하고 원초적인 위기 상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사고는 소정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회의라는 씨앗을 심어버리게 되었고, 그녀가 제공하는 것이 과연 구원인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일 뿐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그녀의 위태로운 이중생활을 뒤흔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연우라는 사람이 우소정에게 의뢰를 하게 되는데, 조연우는 통상적인 의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원이나 지인의 소개가 아닌 자신만의 집요한 조사를 통해 소정을 찾아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니멀하고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명성을 얻은 건축가였으나 지금은 말기 뇌종양으로 인해 앙상하게 마르고, 그 날카로움은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오히려 소정을 신문했습니다. 자신의 의무 기록과 뇌 MRI 사진, 그리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담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그는 소정의 서비스를 원했지만 동시에 그 행위의 본질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소정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름답게 포장했지만 결국 이건 살인 아닙니까? 이것은 의뢰인과 제공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논제와 그에 대한 변론을 요구하는 철학적 결투의 시작이었죠. 또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최대현이 암암리에 구해오는 약물의 공급원은 뒷골목의 마약상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약물의 공급원은 바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바이오 기업의 번지르르한 대표 백광철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자원을 이용해 불법적인 부업을 벌이는 부도덕한 인물로, 어느 날 그는 최대현으로부터 들어오는 특정 진정제에 대한 이례적으로 규칙적이고 고액의 주문에 주목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광철은 자신의 행동 대장이자 대외적인 약물 거래에 얼굴 마담인 김시연을 시켜 대현의 뒤를 밟게 했고, 시연은 대현을 미행하며 그들의 사업의 실체를 파악해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를 받은 광철의 눈은 도덕적 분노가 아닌 포식자의 차가운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누구도 손대지 않은 고수익의 고급 서비스 산업임을 간파했고,
이 사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계획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안태성은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은밀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관으로부터 서류철 하나를 건네받습니다. 서류에는 최근 몇 달간 발생한 말기 환자들의 이례적인 죽음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의학적 권고를 거부하고 자택에서 평화롭게 사망한 이들이었습니다. 이 수사 지시는 단순한 상부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백의원의 조용하지만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하명이었습니다. 안태성은 소름 끼칠 정도로 유능하고 냉정한 인물입니다. 직장에서는 목표를 위해 규칙을 구부리고 팀원을 압박하는 비정한 상사지만 집에서는 딸의 명문대 입시에 집착하는 극성스러운 아버지였던 그는 이 사건을 정의 구현이 아닌 자신의 다음 승진을 보장할 후원자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고 사망자들의 가족들이 과거 응급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한 의사와 접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의사의 이름은 바로 우소정이었습니다. 또한 백광철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최대현에게 접근해 그의 약물 중독, 과거와 불법 시술 이력을 들추며 협박하였고 손쉽게 대현을 무너뜨린 그는 곧바로 우소정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데 그는 단순히 수익 분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점적인 사업 파트너의 지위를 달라고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추적이 불가능한 더 순도 높은 약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법적 보호를 대가로 그는 이 사업의 경영권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추악한 범죄를 세련된 비즈니스로 격상시켜주겠다는 듯한 제안이었습니다. 자신의 잔혹함을 증명하기 위해 광철은 자신의 부하 김시연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그는 시연을 함정에 빠뜨려 마약 거래 현장에서 치명상을 입게 만들고 공교롭게도 시연은 소정이 근무하는 응급실로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소정이 필사적으로 그를 살리려 할 때 약에 취하고 공포에 질린 시연은 죽어가며 광철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바로 그때 걱정스러운 고용주의 얼굴을 한 광철이 나타나 그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렸습니다. 자신의 병원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냉혹한 살인은 소정에게 전달된 광철의 경고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악마파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편 안태성 형사는 최대현을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하고 비공식적인 조사를 위해 그를 연행하게 되는데 그는 대현의 불법 수술과 약물 중독 이력을 언론에 터뜨려 의사로서의 삶을 완전히 끝장내겠다고 압박하며 소정에 대한 증거를 넘기는 대가로 면책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소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뢰를 맡게 됩니다. 바로 그녀가 아끼는 젊고 이상주의적인 간호사 최애나의 오빠 최건수의 일이었습니다. 잔인한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던 건수는 소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나는 자신이 존경하던 소정에게 괴물이라며 절규합니다. 사면 초가에 몰린 소정은 운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동료의 개인적인 비난과 원망 그리고 상태가 악화되어 가는 조현우와의 끝없는 철학적 논쟁은 소정의 신념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던 상황에 그녀가 하는 일이 과연 숭고한 구원인지 아니면 끔찍한 기만인지 그녀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사면 초가에 몰린 소정은 운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안태성의 압박으로부터 최대현을 보호하고 최건수와 같은 환자들을 계속 돕기 위해 그녀는 백광철의 파트너십 제안을 수락하게 되고 스스로 구렁이의 굴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의 일은 즉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철의 영향력은 모든 것을 부패시켰고 서비스 비용은 치솟았고 의뢰인은 고통의 정도가 아닌 지불 능력에 따라 선별되었습니다. 신중하고 인간적이었던 절차는 더 빠르고 위험한 방식으로 대체되었으며 연민으로 시작된 사명은 추악한 돈벌이로 전락했습니다. 소정은 자신이 만든 덫에 갇혀 원래의 목적이 기괴하게 뒤틀린 채 이를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배신에 가까웠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던 대현은 다른 방식의 속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남몰래 광철에 더 큰 범죄 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현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고통은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마침내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정은 이제 현우의 안락사를 돕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요청은 단순히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당신은 구원자인가 살인자인가? 라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소정의 답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소는 그가 설계했지만 끝내 완공하지 못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외딴 건축물이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안태성 형사의 팀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소정을 감시하던 백광철 역시 그녀가 장부 외의 일을 벌이고 있음을 깨닫고 분노에 차 부하들을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소정과 현우는 마지막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상처, 어머니의 죽음을 도왔던 그날의 트라우마를 현우에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행위이자 그녀의 영혼을 건 가장 무거운 선택이었다고 말이죠. 약을 맞은 조현우가 평화롭게 눈을 감는 순간 안태성의 경찰팀이 현장을 덮치고 동시에 소정을 잡으러 온 광철의 부하들이 들이닥칩니다. 혼돈스러운 삼자대면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최대현의 속죄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 즉 광철의 약물 불법 제조, 자금 세탁, 그리고 백 의원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자료가 경쟁 관계의 다른 수사팀과 언론사의 익명으로 전달되었고 이제 광철은 돈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아수라장 속에서 소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조현우의 살인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광철에게 교묘하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사건의 여파는 거대했습니다. 백광철은 현장에서의 혐의뿐만 아니라 대현이 터뜨린 자료로 인해 거대 범죄 제국의 수장으로 체포됩니다. 그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집니다. 안태성 형사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체포 실적을 올리지만 언론 보도로 인해 백 의원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그의 승리는 오염되고 야망은 좌절됩니다. 우소정 역시 체포됩니다. 언론은 그녀를 죽음의 의사라 부르며 마녀 사냥에 나섭니다. 그녀의 가족, 동료, 그리고 간호사 최애나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예나는 이제 소정을 비극적이고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회는 조력 사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에 휩싸입니다. 드라마는 그녀의 행위가 남긴 사회적 파장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소정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미 그녀의 의사 면허는 정지되었고 명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소정은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익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노부인이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부인은 말없이 달고 다른 남편의 사진 한 장을 소정의 손에 쥐어주었죠. 소정은 사진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절박한 희망이 담긴 노부인의 눈을 마주봅니다. 이것은 그녀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소명일까요? 이야기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채 구원과 살인의 경계에 선 한 인간의 모습을 깊은 여운으로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작의 스토리였는데요. 인물 소개란을 보시면 이민기 배우가 맡은 현우의 성격이 원작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한국판에서는 현우는 어떤 치료도 소용없는 시한부 말기암 환자로 길어야 넉 달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며 현우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 가난한 고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정을 찾아와 제발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데 현우는 3인 이상 의사소견으로 치료 불가, 견딜 수 없는 신체적 장애 상태, 약물로도 통제 불가능한 고통이라는 소정의 기준에 부합하지만
소정은 현우의 조력 사망 도움을 지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현의 설정은 한국판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현은 의사로 번 돈으로 마약과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결국 수술실에서 중대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후 의사 면허가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불법 성형수술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와중 전 여자친구가 대현을 찾아왔는데 그녀의 전 여친은 시한부가 되어 외모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려 있었고 그녀는 대현에게 자신의 안락사를 부탁하게 되고 갈등하던 대현은 이 일을 계기로 소정과 함께 시한부 환자들의 안락사를 돕게 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각색이 있는 듯 보여지네요. 과연 어떻게 각색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드라마 플렉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